우리 한미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자, 한미 반도체는 지금 저희 매수가 기준 100% 수익률을 이렇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원래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였지만 저희가 85% 수익률을 넘긴 상황에서는 일부 비중을 또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이런들 어떠하고 더욱더 저런들 어떠하리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늦게 들어와서 한미를 못 잡았다, 없다, 아쉽다, 늦게라도 잡을 걸 그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니요, 조바심 내실 필요가 단 1도 없습니다. 한미만 잘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가 더 잘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의 매매 스타일, 저희가 한미를 급하게 잡았습니까? 절대 아니죠. 저희는 항상 지금의 대장이 아니라 다음 대장을 잡아두는 걸 선호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그게 부각이 될 때 지금처럼 즐기는 스타일인 거고, 한미 반도체 저희가 언제 잡았습니까? 7월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모두 조용할 때, 이때 잡았어요. 이때. 그 당시에는 의아해 하시던 분들도 사실상 꽤 많았었고, 그래서 지금 오르는 거에 혈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급한 매매를 할 이유는 사실상 여전히 전혀 없어요. 우린 항상 그 다음을 보고 차분하게, 그리고 더 크게 먹습니다. 3% 4% 먹으려고 조바심 내며 매매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계속해서 저희 매매 관점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3거래일 동안 세 종목을 매도하기도 했고, 12월 달에도 비중이 컸던 종목 위주의 매도가 많이 진행이 되어 가지고 2026년 포트를 1차적으로는 만들어 두었다고 하지만, 이제 그 또한 저희가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잖아요. 현금이 나름대로 많이 지금 다시 확보가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현금을 우리는 다시 어떻게 소진할 계획을 잡고 있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결을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자, 일단은 반도체의 눌림을 분명하게 보기는 봐야 한다. 반도체가 이렇게 천년 만년 갈 것 같지만 100%또 눌릴 거다. 그리고 제가 2026년 증시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예기치 못한 급락이 좀 많이 찾아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는 거고, 일단 한번 음봉이 나오는 거를 보기는 봐야 한다. 그럼 음봉이 나올 때 뭘 보느냐? 전반적인 투심은 어떠한지, 반도체가 밀릴 때 호재는 있지만 반도체에 가려져 올라가지 못한 거 위주로 순환매가 돌 건지, 혹은 전반적인 투심이 꺾이면서 지수 자체가 계속 눌릴 건지, 그걸 보면서 세 번째 단기 포트 위주로 일단 형성을 할 건지, 혹은 우리가 원하는 종목이 원하는 가격을 줄지, 이걸 보면서 중장기로 현금을 한 번 더 쓸지, 이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이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방송을 좀 시청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1번이 일단은 나와야 돼요. 저는 그게 내일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에 맞물려서 나올지가 중요하겠다고 보는데, 한번 좀 봐봅시다. 일단 차분하게. 본격적으로 1월 7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한번 살펴봅시다. 전일 미국 증시가 강한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99%, 나스닥 종합은 0.65%, S&P 500은 0.6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5% 상승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위주의 상승이 계속해서 돋보이는 증시인 것 같아요. 지금자로 반도체 수급이 몰리는 이유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요 메모리 기업들의 가격 인상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마이크론까지, 어제 미국 증시를 봐도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등등 메모리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CES 2026 기조연설에서 젠슨 황이 메모리에 대한 발언을 좀 했습니다. 젠슨 황은 본인들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 베라 루빈을 공개하면서 곧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함께 부여하기도 했어요. 근데 동시에 좀 주목됐던 발언이라고 하면, 메모리 시장은 여전히 미개척지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젠슨함 같은 경우는 AI 시장에 대해서 볼 때 GPU에 대해 굉장히 무게를 실고 GPU 중심의 산업을 꾸려갔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GPU가 아니라 메모리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좀 이어갔다 보니까 메모리 위주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렸다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기존 D램에 이어서 HBM이 부각이 많이 되었고, 이어가지고는 CXL을 비롯한 차세대 메모리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두 개 더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의 목표가 상향 조정까지 살펴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어제 10% 정도 상승을 했었고, 샌디스크도 어마무시한 급등을 하는 그런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연출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주목을 했던 거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총재의 발언이었었는데, 생각보다는 위험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기준금리는 중립 수준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원래 매파적인 인물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은 악재로 작용할 내용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스티브 미런이 좀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인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사실 제가 지금 증시에서 느끼는 포인트가 되게 다양한데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에 가려져가지고 지금 분명한 상승 동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수급이 몰리지 못하는 테마가 꽤나 많다고 여겨지거든요. 그게 이제 증시의 최근에 예탁 잔고도 다시 한번 최고치를 찍었고 증시의 대기 자금이나 유동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함께 올라가는 경향도 있지만 반도체 수급이 쏠리는 게 이런 역사가 거의 없었다시피 할 정도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이런 거래대금이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이런 시가총액을 찍은 적도 없고 지금 840조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상승에 대해서 수급이 더욱더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그걸 토대로 차익 실현 물량이 한번 나온다고 하면 제가 계속해서 원래 보고 싶었던 구조, 어떻게 순환매가 돌고 대기자금이 좀 어떤 테마 위주로 받쳐주는지 여부를 보고 싶은 게 저의 일단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는 뭐 지금 당장 반도체가 오른다고 해서 조급할 이유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다고 여전히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1월 7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야, 우리 한미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자, 한미반도체는 지금 저희 매수가 기준 100% 수익률을 이렇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원래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였지만 저희가 85% 수익률을 넘긴 상황에서는 일부 비중을 또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이런들 어떠하고 더욱더 저런들 어떠하리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미반도체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엄청나게 강해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드는 게 한미반도체의 광기도 있겠지만 이거는 외국인의 광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반도체 주가를 같이 보면은 이에 대한 근거가 형성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 광기에 탑승을 해 있는 거고 뭐 제가 복잡하게 분석해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보유자분들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늦게 들어와서 한미를 못 잡았다, 없다, 아쉽다, 아 늦게라도 잡을 걸 그랬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니요. 조바심 내실 필요가 단 1도 없습니다. 한미만 잘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반도체가 더 잘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의 매매 스타일, 저희가 한미를 급하게 잡았습니까? 절대 아니죠. 저희는 항상 지금의 대장이 아니라 다음 대장을 잡아두는 걸 선호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그게 부각이 될 때 지금처럼 즐기는 스타일인 거고 한미 반도체 저희가 언제 잡았습니까? 7월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모두 조용할 때 이때 잡았어요. 이때. 그 당시에는 의아해 하시던 분들도 사실상 꽤 많았었고 그래서 지금 오르는 거에 혈안되어 가지고 우리가 급한 매매를 할 이유는 사실상 여전히 전혀 없어요. 우린 항상 그 다음을 보고 차분하게 그리고 더 크게 먹습니다. 3% 4% 먹으려고 조바심 내며 매매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계속해서 저희 매매 관점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회원분들 입장에서 제가 가장 마지막에 메시지를 드렸던 게 D&D 파마텍은 93,000원 아래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D&D 파마텍은 이제 매수가 좀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잡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매수가 소폭 아래 있습니다. 지금도 매수가 아래에서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일 증시를 보니까 증권주에도 수급이 좀 강하게 쏠렸던 것 같아요. 미래에셋증권 저희 보유하고 있는 게 대장이긴 대장이지만 이제 증시가 또 활황이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이 함께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에셋증권은 지금 20% 수익률 돌파한 상황인데 차분하게 한번 지켜볼게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지금 공식 매수가 기준으로 21%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 영역에 위치한 지금에서 대응 방안은 저는 사실상 꽤나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기존 신고가 영역에서 매도했던 리노공업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로 전고점 돌파하는 걸 기다렸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고점 그리고 추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깨 혹은 그 당시의 기준선을 이탈하는 것 같을 때 전량 매도를 과감하게 해버렸어요. 이번에도 저는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 항상 신고가를 연출했던 그러한 추세에 대해 본다고 하면 추세상 고점이 한 3만원에서 31,000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을 하기로 이때도 그렇고 모멘텀이 딱 한 가지에 국한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스페이스X 그리고 증권주 실적 기대감 등등 다양한 게 좀 겹쳐 있다 보니까 추세 상단을 돌파해 줄지를 일단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켜보다가 추세 상단에서
하면서 이제 이탈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에 이번에도 과감하게 전략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혀 조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어제자의 거래대금은 8,600억 가량 들어오면서 상장 이래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기록했고, 그렇게 막 조급하게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추세가 끝나지 않아서 기준 가격을 제가 잡지는 않았는데 기준 가격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기대했던 관점이라고 하면은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우리가 1차 매도할 수 있는 관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기대감이 어디까지 부각이 될 것인지, 이렇게였잖아요. 그래서 일정 전에 그 기대감이 어디까지 부각이 되는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기술적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 상단을 지금 돌파를 못 해주고 있잖아요. 네 번째면은 이젠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들거든요. 지금 이 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매수세도 꽤나 긍정적인 걸 감안을 한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점에서 고점까지 끌어올리는 건 다 외국인이에요. 그러한 외국인의 피날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보니까 일정이 15일이면 15일 날 팔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 일정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로는 그 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고 부각이 되면서 강한 슈팅이 나오고 매도하고 당연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그 마법의 선반영이라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따져보면은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거를 가지고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대감이 많이 부각이 되면 많이 부각이 될수록 해당 일정에서 좋은 내용이 나와도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적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관점 자체가 기대감이 부각이 될 때 한번 일단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1차 목표가를 그렇게 높게 잡아놓지 않았고 저희의 계획대로 매도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런 관점을 따져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일정에서 좋은 내용이 나올지 혹은 반대로 시장 예상보다 안 좋은 내용이 나오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되면 답도 없어요. 그렇게 일정주에 접근하는 방법은 그 일정을 무조건 기다리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일정 전후의 기대 심리를 좀 보면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는 이런 마인드로 좀 주식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댓글들을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악플 유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 그 기간 동안 코스피보다 못 먹었으면 그게 뭐 주식이냐, 그 기간 동안 3점 몰빵해놨으면 더 벌었겠는데, 한미반도체 매수하려고 리딩하는 건가? 리딩 받는 건가? 그런 것도 있었고, 대체 무슨 어떤 마인드로 하길래 항상 시장을 이겨야 하고 시장을 초과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나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전재산 박아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못하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삼성전자의 전재산을 박아두고 기다린 사람이 그래서 몇이나 있나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치면은 저희 매매 종목을 다 전재산으로 매매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논리인 겁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그 시장 흐름을 활용하고 그 시장의 움직임을 이용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야, 시장이 이러네? 그러면은 시장은 무조건 이겨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그거 자체가 이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한 번 더 업고 가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주식으로 한 달에 얼마 이상은 벌어야 된다고 누가 정해놨어요? 전업투자자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과장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저희의 리스크를 반영한 그 비중을 반영한 계좌 수익률은 66.4%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리스크를 대비하면서 매매를 이어갈 겁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